프로바이오틱스 건강한 장기 사람을 살린다. 유속도 중요하다. 메이어 클리닉 브루나 카시압 박사는 재발성 설사나 변비처럼 위장관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다. 장 운동성 문제가 일으키는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염증성 장질환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카시압 박사는 이런 질환들이 장 미생물총을 결혼하고 병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추측했다. 하지만 그가 스탠퍼드에서 온 2010년에는 장 미생물총이 장 운동성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벌이 있네요. 벌이 간혹 한 마리만 움직이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위장관은 하나의 완전한 생물 반응 장치다. 다량의 음식과 물이 튜브를 가득 채워 흐르고 인체 세포와 장 미생물이 튜브 주위에 모여서 이것을 처리한다. 장 미생물총이 살아가는 장내 환경은 음식물 덩어리가 튜브를 따라서 흐르는 속도가 달라질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령 유속이 너무 빠를 때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고 음식물에 휩쓸려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반대로 유속이 너무 느릴 때는 장 미생물총이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문제에 직면한다. 어느 쪽이든 두 경우 모두 장 미생물총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좀 읽으면서 그런 맥락에서 카시압 박사는 유속이 너무 빨리 생기는 설사나 반대로 너무 느려서 생기는 변비가 이 천년 생물 반응 장치의 오작동을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렇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전 실수를 했다. 이런 연구가 되어서 좋겠죠. 일단 정상에서 벗어난 두 경우에 모두 장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러면 장 미생물총 생태계가 불안정해져서 잉여 자원이 생기게 된다. 병원균이 훔쳐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자양분 말이다. 즉 장 미생물총 균형을 무너뜨리고 군집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인자가 항생제 말고 또 있다는 뜻이다. 설사와 항생제 그리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르는 다른 위험 요소들은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균 감염은 장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장 미생물총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다른 병원균의 침입을 줄줄이 이어지게 한다. 다행히도 C. difficile 감염의 경우는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이 좀 무식하긴 하지만 효과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당신은 누구의 대변을 이식받겠는가? 또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안전성에 대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2013년 미국 FDA는 앞으로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을 임상 연구 약과 똑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환자 단체와 의학계는 이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 활용 범위를 크게 제한할 거라는 우려를 강력하게 피력했고, FDA는 재발성 C. difficile의 진원의 치료 목적에 한해 이 수술을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허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에피소드가 지나친 정부 간섭의 또 다른 사례로만 들릴지 모르지만 뒷얘기가 더 있다. FDA는 C. difficile의 감염 이후의 모든 영역에서
이 수술을 제한하면서도 수술에 사용할 때 대변 시료에 감염성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할 표준화된 안정성 검사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대부분 수술 전에 기증자 시료의 안전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검사의 성격과 범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현재는 기증자 시료에 어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협의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시료에 HIV 기생충 전염병 원인균 등의 감염성 병원균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장미생물총이 실험 동물의 신체적 심리적 특질을 좌우하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수원이 어찌나 좋은지 안전성 검사를 마친 대변 미생물 이식수술용 대변 시료를 병원에 공급하는 회사가 벌써 생겨났다. 운영 방식은 혈액은행과 비슷하다. 전부 돈벌이에는 사람들이 귀재들이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 말이죠. 고장난 생물 반응 장치의 리셋 버튼을 눌러 건강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염증성 장질환, 자폐증, 자가면역질환, 비만처럼 장미생물 총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다른 질환들은 왜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을까? 최근 사회 전반에 전염병처럼 번지는 비만을 대변 미생물 이식수술이 비만 관련 질병을 개선하는 효과를 조사한 소규모 임상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연구 결과는 희망적이긴 했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 날씬한 기증자의 대변을 이식받는 비만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 했지만 체질량 지수나 체지방률이 낮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대변을 이식할 때도 CDAD의 경우만큼 완치율이 높지가 않았다. 게다가 부작용이 상당해서 많은 연구 참가자가 발열과 더불어 감각, 증상으로 고생했고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는 환자도 있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사전조사 결과이므로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이 염증성 장질환과 감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현재 임상 연구 여러 건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수술법이 CDAD 말고 또 어느 방향으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장미생물총에 얽혀있는 병들은 하나같이 복잡하고 다 개성적이다. 어떨 때는 장미생물총이 병들면 생물 다양성이 크게 낮아져 장소 풍경이 황무지처럼 황폐해진다. CTP 실리에 감염되기에 딱 좋은 상태로 말이다. 이 경우에는 빨리 종자를 쓸어버려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 양이가 많이 심어져 있네요. 양이. 비판나무네. 장미생물총이 얽혀있는 병들은 하나같이 복잡하고 다 개성적이다. 어떨 때는 장미생물총이 병들면 생물 다양성이 크게 낮아져서 장소 풍경이 황무지처럼 황폐해진다. CTP 실내에 감염되기에 딱 좋은 상태로. 자, 이렇게 반면에 장 생태계가 잡초로 무성한 앞마당처럼 되었을 때도 잡초더미 위로 우수한 종자를 뿌려봐야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이 경우에 파종하기 전에 제초 작업을 하거나 잡초 생장에 유리한 환경적 요소를 제거해야만 아름다웠던 정원의 옛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이때는 항생제를 쓰거나 관장을 해서 유효균을 싹 쓸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깨끗해진 장에 유익균을 심은 뒤에 MAC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면 MAC가 유익한 유익균 성장을 돕는 비료 역할을 한다. 비료. 황무지와 잡초밭이라는 극과 극의 두 풍경은 장미생물총이 오작동할 때 발생할 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다. 사실은 이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특징의 각종 질환이 존재한다. 앞으로 각 질환의 실체가 더 자세히 밝혀지면 그에 맞춰서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구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이다. 암흑의 시대는 지났다. 암흑의 시대는 지났다. 감염균이 섞여 들어가거나 다른 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동안 대변 이식 수술을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 걱정 없이 아픈 장 미생물총에 유익균을 심는 게 가능하다면 어떨까? 아직은 방법이 단순무식하고 원시적이지만 이것은 장 미생물총이 망가져 생기는 질병들의 치료 분야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예고편에 불과하다. 자, 예고편이다. 이런 것이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이 미래에는 어떤 형태로 진화될까?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건강할 때 대변 시료를 나중을 대비해 보관해 두는 것이다. 수술 전에 수혈을 짤과 혈액을 조금 뽑아 놓듯이 말이다. 본인의 대변을 이식하면 감염성 물질이 사람들 간에 전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노스역 종합병원은 얼마 전에 입원 환자의 대변을 받아두는 프로그램을 시운영하기 시작했다. 쓸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해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백업하는 것처럼 만에 하나 병원에 머무는 동안에 CD/AD에 걸리면 큰일이니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병원은 항생제의 천국이고 항생제의 내성 CDP 실리해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병원이 CD/AD의 산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마다 대변 시료를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 수술에 사용하면 기증자를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우발적인 질병 전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화. 그런데 산더미 산이라고 대변은행에 정식으로 인정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나무 대변에 전복해 있던 다른 병원균에 감염되는 것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의료진이 시료를 따르다가 감염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담이 아니라 그 냄새는 또 어쩔 건가? 이 주의 현안들을 한방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 바로 대변 시료 그대로를 사용하지 않고 엄선된 미생물들만 섞어서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균이 없어 안전하면서 표준화된 치료를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자, 실제로 한 연구팀이 CD/AD 치료를 목적으로 33가지 박테리아를 조합한 혼합액을 개발하고 리플로레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견주 선정 기준은 유익균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CD/AD 환자의 장미생물총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내성 유전자가 장미생물총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견주마다 항생제 내성 검사까지 실시했다. 이렇게 준비한 시료를 CD/AD 환자 2명에게 이식했을 때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2명 모두 원치되었고
6개월 뒤에는 리플레이터의 선교는 견주 33가지가 장미생물 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개체수로 따지면 전체 장미생물 청 집단의 많게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즉 녀석들은 환자의 장에 군집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아남았다. 더 놀라운 점은 참가자 2명 모두 나중에 CDAG와 무관한 다른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했는데도 CDAG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짐작컨대 항생제 공격으로 잠시 휘청거리는 동안에도 리플레이터 견주가 시디필리스를 계속 견제했거나 아예 몰살시켰을 테다. 이렇게 대변 시료 대신에 미생물 혼합을 써도 똑같은 효과적이라는 가능성이 엿보인 이 연구는 표적 맞춤 치료로 나아갈 길을 알려준다. 그 추세에 발맞추어 장미생물청 이식수술에 쓸 맞춤형 미생물 혼합액을 만들어서 대박을 노리는 신생제약업체도 최근에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렇겠네요. 속속 그렇게 생겨나고 제약업계는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미생물 혼합액은 대변 시료보다 깔끔하지만 정부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아이디어를 여전히 불편해한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삼키는 행위는 뱃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플레이터 견주들은 6개월 뒤에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니 반대로 생각하면 무언가 잘못될 경우에 이 견주들을 몸 밖으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제약업계의 상도덕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화학물질 분자로 가장 좋은 약을 만드는 것이다. 분자는 다루기 쉽고 특허 출원이 가능하며 생명이 없기에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리플레이터 연구에서는 이 견주들이 장미생물청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개체수를 다시 줄일 방법이 있을까? 살아있는 미생물은 일단 장에 집어넣기만 하면 알아서 번식한다. 효과적인 CDAD 치료를 위해서는 또 그래야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용량을 소수점까지 재단하는 게 가능한 화학 성분 약물과 달리 생기는 인간이 녀석들의 번식력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용량 조절에 실패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번식이라는 것이 커져서 앞서 장미생물청을 제약공장에 비유했듯이 장속은 장미생물이 만들어낸 다양한 분자로 넘쳐 흐른다. 어떤 것은 염증 수위를 조절하고 또 어떤 것은 장간벽을 보수한다. 어떤 것은 이렇게 보수를 한다. 자, 장관을 보수한다. 자, 이렇게 장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라. 대변 이식 수술과 장미생물청 기반력 오버지 출발은 꽤 성공적이다. 이에 따라서 장미생물청학계는 배설물 정학계는 그 안에 사는 미생물의 힘으로 고약한 난치 질환들을 치료하여 깨끗하게 치료하는 날이 올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앞으로는 대변을 이식하거나 식단을 바꾸는 단순한 방법 말고 장미생물청을 재구성하는 더 고차원적인 전략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제약업계는 견주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장미생물청 구성이나 기능을 바꾸는 신약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생명공학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해로운 견주를 유익한 견주로 교체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지 혹은 어려울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DP 실내가 휩쓸고 간 장 미생물에 건강한 사람의 대변 시루로 완전히 갈아엎는 게 비교적 쉽지만 비만 환자에게 날씬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날씬한 사람의 장미생물 첨은 비만 환자의 뱃속에서 고작 3달을 버티지 못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한다. 짐작컨대 이 경우에 식단 조절을 병행하지 않는 게 대변 이식 수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물 연구에서도 날씬한 지의 장 미생물층을 이식하면 끝이 아니라 과치료 위주 식단을 계속 유지해야 비만 장 미생물층과 영원히 작별할 수 있지 않았던가. 그래. 그렇게 과체류로 보양한 날씬한 장 미생물층은 힘을 내어서 비만 장 미생물층의 번역을 잠식하고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게 함으로써 숙주의 건강 상태를 눈에 띄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음식과 영양을 섭취해 주어야 그 영양을 먹고 자라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한편 미생물 새 식구를 들이지 않고 식이요법만으로 장내 미생물 장내 병원균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경우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한 감염병인 이질은 시겔라라는 박테리아가 일으킨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똥스살을 싸는 것이다. 이질에 걸리면 보통은 항생제로 치료한다. 그런데 항생제 투약과 함께 설익은 바나나를 구워 먹으면 훨씬 빨리 낫는다고 한다. 바나나가 콕 집어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MAC 성분들이 항무지의 그런 역할을 해 유익견의 희생을 돕는 것이다. 이 보도 치료는 식이요법에 가깝지만은 장 미생물층을 건강하게 되살려 녀석들이 병원균을 박멸하게끔 한다는 면에서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과 비슷하다. 그런 걸 보면 인체 생리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 혹은 재프로그래밍 하고자 할 때 식이요법만큼 강력하고도 쉬운 도구는 또 없는 것 같다. 우리 식이요법을